무협지 읽어주는 남자와 여자. 오늘은 유영거사의 천세보 일부 사장입니다.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流转的岁月如江河停歇，黎明的光芒划破长空，破风追擂踏影而行，一人独登如林的传奇。这阵明日绝世无血，百死瞬间化作一次正义。不朽的传说自足下。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방장께서는 무슨 연유로 그리 단정하시오? 그건 놀라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진 장삼식의 입에서 속사포같이 터져나오는 반문의 해능은 오히려 뜸을 들이며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했다. 조금 전에 그 봉인을 해제한 자가 와서 봉인을 제시하였소. 뭐라고요? 봉인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소이다. 아, 봉인 실물이 출현했다는 충격에 장삼식은 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는 반사적으로 질문이 튀어나갔다. 방장, 그게 무슨 말이오? 좀 알아듣게 말 좀 해주시오. 봉인 해제인이 왜 이 소림사에 와서 봉인을 제시한단 말이오? 방장, 소림이 봉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해주시오. 장삼식은 자신의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데도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질문을 쏟아내기 바빴다. 방장, 아까 일주문에서 호법들을 만났는데 그 봉인 해제인을 마중하라 호법들을 내보낸 것이요. 방장, 그럼 방장은 이미 그자가 오늘 아침 이 소림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발 말 좀 해주시오. 질문을 쏟아내는 와중에 장삼식의 뇌리에는 일주문에서 만난 행인이 떠올랐다. 아, 그럼 그자가 바로 봉인 해제인이었단 말인가? 아, 그런 엄청난 인물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쳤다니. 장삼식의 가슴에 아쉬움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며 그의 입에서도 말이 끊어졌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해능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무아미타불. 방주. 말씀하시오, 방장. 무엇을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런지. 해능은 숨을 한 번 끊었다 말을 이었다. 봉인과 관련한 수기는 우리 소림에서도 방장에서 방장으로만 전승되는 수기라오. 다시 말해, 그 수기는 소림에서도 이 빈승 말고는 아무도 모르오. 이제 봉인이 해제되었으니 그 수기를 발설한다고 해서 큰 허물이 되지는 않겠지요. 장삼식은 긴장으로 대답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조금 전에 빈승은 수기에 따라 봉인을 제시한 그자에게 책자를 내어주었소. 아, 네. 장삼식은 자신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행여 해능의 말이 끊어질세라 반문은 물론 탄성마저 자제하였다. 우리 소림의 초조달마 조사께서는 외공수련을 위해 역근경을 남기시고 내공수련을 위해 세수경을 남긴 사실은 방주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요. 그렇소이다. 무리민치고 소림의 무공에 대해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소이까? 모든 백도 무공의 기본이자 진수이며 최상승의 무공인데. 그렇소이다. 그런데 달마 조사께서는 또 하나의 책자를 남기셨소이다. 세수경의 마지막 부분을 따로 떼어 별책으로 만드셨소. 아, 세수경에 별책이 있었다고요? 왜 그런 일을? 세수경의 마지막 부분은 내공의 궁극이며 인간을 넘어서는 경계라고 알려져 있소. 이 내공의 궁극이 세상에 알려지면 공연히 소란만 일까 경계하여 조사께서는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별책으로 만들었던 것이요.
그리고 후대에 나타날 한 초인의 인가를 위해 별책과 함께 수기를 세우셨소. 아, 네. 장삼식의 탄성을 덮으며 해능의 설명이 이어졌다. 달마 조사께서는 별책을 남기시며 방장에서 방장으로만 전하되 이 책자는 소림의 소유가 아니니 후대의 주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내어주라 명하셨소. 후대의 내공의 궁극에 이르는 자는 소림 밖에서 나온다는 뜻이지요. 아, 그렇다면 봉인은 수기에서 뜻하는 바, 바로 초인의 인가라는 것이외다. 그리 볼 수 있소?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전설로만 전해 듣던 봉인의 의미를 일부나마 알게 된 장삼식은 가슴이 벅차오르며 별책에 대한 궁금증이 치밀었다. 방장께서는 그 책자를 열어보시었소? 물론 보았소이다. 무슨 내용이었소이까? 염치 없이 들이대는 질문에 해능이 말을 아끼자 장삼식은 몸이 달았다. 행여 자신도 별책의 궁극내공에 인연이 있을까 하는 욕심이 들었던 장삼식은 애써 자신의 사심을 감추며 해능의 대답을 기다렸다. 불린문자를 세우신 달마 조사께서는 그 별책에 아무 글도 남기지 않으셨소. 네. 만트라가 아니고 심오한 요결이나 신비한 주문을 예상하던 장삼식은 예상이 빗나가자 엉겁결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다. 간단치는 않겠지만 주문이라면 자신이라고 수행 못할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얻어들을 수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리라 하는 장삼식의 탐심은 이내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장삼식의 실망을 눈치챘는지 모르는지 해능은 장삼식의 탐심을 마저 뭉개며 담담하게 대답을 이어갔다. 그 별책은 책이라기보다는 만다라 3장을 묶어놓은 소책자이외다. 3개의 만다라뿐이라고요? 그렇소. 만다라라는 대답에 장삼식은 더 이상 기대할 여지가 없어져 마음이 오히려 평상심으로 돌아왔다. 방장께서는 그 만다라를 궁구해 보시었소? 왜, 안 해봤겠소. 내 장문이 되어 그 별책을 손에 넣자마자 지금까지 10수년간 그 만다라들을 끼고 씨름했지만 그 오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소. 원래 만다라는 문자가 끊어진 자리이며 직접 나의 진기에 작용하는 법인데 지난 10수년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소. 물론 선대방장 어느 누구에게서도 무슨 효능을 보았다는 전언을 들은 바도 없소. 모두 별책의 주인이 아닌 게지요. 어느새 해능에게서 무거운 분위기는 어느 정도 누그러져 있었다. 방주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다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이 모든 일은 다 수기에 따라 정해진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뭘 할 수 있겠소? 그저 무림의 피바람이 몰아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아, 네. 장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해진 해능의 눈치를 살폈다. 방장. 말씀하시오, 방주. 곧 있을 구파일방 장문회의에서 봉인에 대한 수기를 발설해도 되겠지요? 무림의 안위를 위해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는 해능을 따라 장삼식도 침묵에 빠졌다. 이제까지 그들이 나눈 정보의 총량이 너무 커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반추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윽고 장삼식이 화제를 돌렸다. 방장. 말씀하시오, 방주. 이 수기를 소림 밖에서 아는 자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소? 해능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누가 이 비장 기밀을 알지 짐작이 가시오? 글쎄요. 해능은 시선을 허공에 두면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 누가 알 수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되지만 무림 어딘가에 그들이 있는 건 확실하오. 상춘각 별당에 기거하는 처자는 봉인 해제인과 모종의 관련이 있어 보이고 맞소이다. 방장. 그렇다면 상춘회도 봉인 해제에 대해 안다고 봐야 할 것이요. 그렇소이다. 그리고 상춘회 뒷배도 열심히 맞장구만 치던 장삼식은 불현듯 객청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방장, 오늘 불초가 소림사에 도착하고 나서 객청에서 방장의 전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오래 기다리게 한 점, 내 사과하리다. 봉인 해제인과 선약이 아니, 그걸 탓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하려는 말은
장삼식은 해능의 사과에 급히 손사래를 쳤다. 불초가 객청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서 바로 천혜향기를 만났소. 뭐? 천혜향기가 여기 소림에 왔었다. 했소. 강호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춘 그 천혜향기 말이오. 놀라 부르짖는 해능을 이번에는 장삼식이 여유를 부르며 다독였다. 당장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오. 오늘 이 소림사에서 벌어지는 모종의 일에 대해 아는 이가 더 있는 것 같소.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아까 불초가 천혜향기를 만나고 있던 객청에 쥐새끼 2마리가 있었다고 천혜향기가 말했소. 그리고 방장 주위에 최소한 1마리 더 있다고. 그들이 오늘 이곳에서 뭔가를 영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이라 볼 수는 없고, 그들도 불초가 알고 있는 소식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이오만. 해능이 무거운 침묵으로 빠져드는 사이 장삼식의 뇌리에 의문 하나가 스쳤다. 방장께서는 오늘 아침 봉인 해제인이 올 것을 어떻게 알았소? 그건 어제 기별이 있었소이다. 인편으로 서신을 받았는데 봉인을 언급하며 오늘 아침 물건을 받으러 갈 것이니 물건을 준비해 두라고. 수기와 일치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소이다. 그랬군요. 방주, 사실 빈승은 어제 그 기별을 받고 놀라고 황망하였소. 응당 그랬겠지요. 500년 만에 수기가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렇소. 그 황망 와중에 나는 보안이 걱정이 되었소. 그래서 빈승은 전소림에 엄중 경계를 내렸고 혹여 염탐이 있을까 경계하여 즉각 장경각에 들어가 지금까지 이 장경각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소이다. 잘하셨소. 오늘 방주를 이 장경각에 모시는 이유도 방주와 나눌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오. 방장의 신고원녀의 불초는 탄복하오. 우리 소림계사 이래 외부인을 장경각에 들인 것은 방주가 처음이오. 장삼식이 감격과 긴장으로 탄성을 지르는 사이 해능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탄식을 흘렸다. 천혜향기라면 별 걱정이 안 되지만 상춘회 뒤에는 누가 있을런지, 그리고 이곳을 영탐하던 자들은 누가 보낸 건지. 다행히 봉인 해제인에게 무사히 책자를 전했으니 소림에 맡겨진 수기는 완결되었소. 해능의 독백은 탄식으로 끝나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저 달이 떠 있는 한, 저 비기 내리는 한, 당신을 지키겠다는 월화의 맹세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달빛 아래 그대와의 약속 영원히 지키겠습니다.